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과열 논란을 부른 3년 전의 급등락을 떠올리며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이번 흐름은 디지털 자산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로 변환하고 보관, 이동이 가능한 것들을 말합니다. 종이에 인쇄된 문서보다 모니터로 보는 디지털 문서가 더 익숙해지고 기업의 소유권을 쪼개 증서로 만들었던 증권이 이제는 디지털로만 존재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로 바뀌는 대전환과 맞물리면서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 집과 그림, 운동화까지 아날로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세상에는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고 존재하는 자산도 있습니다. 화폐가 아닌데 화폐라 부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이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첫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 체인파트너스의 표철민 대표입니다. IT 분야에 새로운 걸 만들고 창업하는 일을 그동안 쭉 했었는데요. 블록체인이 인터넷만큼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3년 전 체인파트너스를 설립했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거워서 10개월 만에 1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거래소, 자문사, 엑셀러레이터 등 이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 거의 모든 분야를 시도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2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어요.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났고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사기다, 거품이다라는 인식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모든 자산은 그냥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가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거품 논란은 언제나 있었던 거고, 디지털 자산도 사실은 새로 나온 에셋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본 거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겁내거나 거품이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귀금속, 심지어 오렌지주스까지도 전통 금융권에서 이 디지털로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자산들처럼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도 새로운 종류가 그냥 등장하고 비슷하게 거래되는 건데, 다만 이제 기초자산이 없다, 실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더 낯설고 더 논란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들에도 불구하고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했던 흐름은 미국의 제도권 금융사들이 주도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회사인 페이팔이 전 세계 2,600만 개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카카오뱅크랑 비슷하지만 규모는 훨씬 큰 일본의 SBI 그룹도 디지털 자산을 앞으로 사업의 핵심 축으로 보고 30개 이상의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FN가이드, 블룸버그 같은 이제 금융사의 터미널을 통해서 계속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리포트를 내고 있고요. 시카고의 메이저 금융사 중 하나인 DRW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사들은 규제 등의 여러 여건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적극적이진 않았는데요. 최근 KB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업들과 손잡고 코다, 한국 디지털 에셋을 설립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KB는 코다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수탁 관리하고 또 이를 담보로 대출도 해주는 금융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루는 상품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금, 대출, 거래, 수탁 이런 서비스는 금융사가 원래 제일 잘하던 영역입니다. 단기간에 어려울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 거래 시장에도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본격화될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준이랑 레벨이 비슷하다면 사설 거래소 대신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겁니다. 저희 회사는 기관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열려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개인 위주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이 투기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 자산을 분산해서 소유하고 유동화하고 이런 작업은 가능했습니다. 회사의 소유권을 분산해서 소유하는 게 결국 주식이고요. 부동산을 나눠서 갖는 게 리츠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어떤 전 세계적인 표준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리츠 상품은 미국에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거래소 상장돼 있기 때문인데, 이더리움은 전 세계 어디서나 굉장히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어서 어디서나 누구나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저희 회사는 디지털 화폐와 외환 시장을 연결하는 체인저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화를 엔화로 바꿀 때는 미국 달러로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엔화로 바뀌는데 이걸 교차환전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끼리도 교차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인프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백그라운드에 사실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처럼 커져야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오르는 건데요. 10년 정도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 이런 거에 미래를 믿고 이 시장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워렌 버핏 말처럼
10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면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 이 시장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증권사, 이 운용사 등의 전통 금융권을 위한 디지털 자산 인프라, 특히 환전 인프라를 만드는 데 앞으로 힘을 계속 쏟을 생각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첫 번째 한국의 디지털 자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프로야구에서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 대신 집행검을 드는 우승 세리머니가 화제가 됐습니다. 모기업 NC소프트의 인기 게임 리니지에 등장하는 집행검은 그 가격 때문에 또다시 화제가 됐죠. 실물 제작비가 수천만 원대라는 루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게임 속에만 존재하는 아이템의 시세가 수억 원대를 호가한다는 겁니다. 리니지 게임을 20년 넘게 애용해왔던 이용자들은 게임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아이템의 수억 원대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한정판 운동화 가격이 수십 배로 뛰는 현상이 익숙한 현실이라면 그 운동화의 소유권이 상장되어 거래된다고 해서 놀랄 것도 없겠죠. 먼 미래가 아닌 현실입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소유권이 5천원 단위로 쪼개져 거래되고 있으니 마음만 먹는다면 건물의 유리창 몇 개쯤 되는 지분을 사서 나도 건물주라고 큰 소리 쳐볼 수도 있습니다. 키스 헤링의 작품 소유권을 1,000원씩 사서 카카오톡에 연동된 지갑에 넣어두는 적립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 저작권에 투자해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내 주머니로 돈이 다시 돌아오는 행복한 생각도 꿈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실물이 없는 디지털 유안이 2년 뒤 전 국민에게 보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에게 돈이란 마치 공기처럼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월요 지식회입니다.